네, 안녕하십니까. 웹젤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젤2에서 사용되는 GLSL 3.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웹젤1에서 했었던 헬로 트라이앵글 이 코드를 이전에는 그냥 웹젤2 컨텍스트에서 실행시키는 것만 해봤는데, 이번에는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를 웹젤2 코드로 컨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웹 GLSL 1.0과 3.0 두 버전의 차이는, 중요한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LSL 3.0부터는 어떤 버전을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려둬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LSL 1.0에서는 그걸 표시할 필요가 없었는데 3.0부터는 이런 식으로 버전 300 ES를 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GLSL 1.0에서는 어트리뷰트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버텍스의 속성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버텍스 쉐이더에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in 벡터3 마이 포인트 이런 식으로 버텍스의 속성들을 애트리뷰트를 쓰는 게 아니고 in이라고 쓴다. 이게 이제 크게 바뀌었죠. 그리고 베링은 어떨 때 씁니까? 버텍스 쉐이더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다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썼던 베링을 역시 in, out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 쪽에서는 out 하고 정해주고요. 반대로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서는 받는 쪽이니까 in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특히 이제 이런 노멀 벡터 받을 때는 일종의 속성이 필요한데요. 퀄리파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스무드 쉐이딩 할 거냐, 플랫 쉐이딩 할 거냐, 아니면 센트로이드 중심점 기준으로 렌더링 할 거냐, 이런 퀄리파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최종 결과물을 GL 프래그 컬러에다가 RGBA를 던져줬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어떻게 하냐면 out 하고 선언한다. 벡터4 프래그 컬러,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이렇게 선언하고 프래그 컬러에다가 벡터4로 결과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out은 결국은 이제 프래그먼트의 컬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명확하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전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타입에 대한 디텍션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이전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어떤 타입이다. 그러니까 유니폼 샘플러라고 하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그 샘플러 타입의 컬러를 직접 가져올 수 있는 함수들이 있죠. 그리고 이때 지금 타입 디텍션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큐브 맵을 할 때는 텍스처 큐브를 불렀고, 텍스처 2D를 할 때는 2D 맵을 불렀죠. 그런데 GLSL 3.0에서는 그냥 텍스처를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GLSL 3.0부터는 뭐가 생겼다고 그랬냐면 3D 텍스처도 생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D 텍스처, 그 다음에 2D 텍스처, 그 다음에 큐브 텍스처, 이 세 가지 전부 똑같은 함수 텍스처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쪽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타입이 2D인지 3D인지 또는 큐브인지를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디폴트가 있었어요. 프리시전에 디폴트가 있었어요. 프리시전에 디폴트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내부에서 사용되는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 벡터나 플로팅 포인트나 이런 것이 나는 미디엄 프리시전으로 쓸 거야, 하이 프리시전으로 쓸 거야, 이것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디폴트 값이 있었는데 GLSL 3.0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시작한 부분에서 이 안에서 계산하는 디폴트 프리시전은 뭐야 라고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뭐냐면 이전에 만들었던 헬로 트라이앵글을 웹젤2 코드로 변경하는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GLSL이 버전 1에서 3로 바뀌었으니까 GLSL 코드를, 쉐딩 랭귀지 코드를 1에서 버전 1에서 버전 3로 바꿀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냥 버텍스 데이터를 보내고 어트리뷰트 뭐 이런 것들로 했는데요. 이것들을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코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두 개의 코드를 그냥 바로 직접 에디팅한 코드 결과물을 코드를 비교해 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컴페어라고 하는 두 코드를 컴페어하는 툴인데요. 왼쪽은 오리지널 코드입니다. 헬로 트라이앵글의 오리지널 코드예요. 달라진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줄 한 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베리어블로 GL 선언했고, 여기 이제 에러 디텍트를 하기 위한 에러 코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죠. 그리고 GL을 이니셜라이즈 했는데 예전에는 웹GL이었고, 웹GL이 이니셜라이즈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익스페리먼탈 웹GL 기능들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웹GL 2.0부터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캔버스 get context로, 예전에는 웹GL이었는데 이번에는 웹GL2로 해놓고, 그 외에 뭐 익스페리먼탈 기능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것하고 먼저 쌍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드의 맨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코드가 렌더링을 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계속 이제 리프레시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죠. 이 리퀘스트 애니프레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펑션이 있었는데, 여기에 윈도우스 리퀘스트 애니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했고,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면 윈도우스 웹킷 리퀘스트 애니프레임을 하고, 또 이게 모질라용 리퀘스트 애니프레임을 하고 했는데, 이것들 역시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다 삭제했습니다. 이 뒷부분을 다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고요, 다시 메뉴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웹GL인데 웹GL2로 바뀐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버퍼를 이니셜라이즈 하죠. 버퍼 이니셜라이즈 할 때 버퍼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웹GL2에서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GLVAO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create 버텍스 어레이로 create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바인드를 합니다. 바로 바인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버텍스 버퍼 데이터를 크리에이트 하고요. 그 크리에이트한 데이터에 똑같은 방식으로 버텍스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버퍼 데이터 명령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예전 코드에서는 바로 이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렌더링 할 때 이것들을 가져다가 어트리뷰트 어레이 바인드 어레이를 했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바로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나 그 다음에 버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를 바로 0번 어레이를 쓰겠다라고 바로 선언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인드 어트리뷰트도 여기서 바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헬로 트라이앵글에서 오리지널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사실은 이거를 한 번만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어트리뷰트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나 이런 것 코드들,
이네이블 시키고 어트리뷰트 포인터를 쓰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매번 반복할 필요는 없었죠. 애시당초부터 없었지만 뭐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들이 변하는 것 이런 변하는 것 하거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여기다가 넣어놨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여기 이제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 널로 해서 바로 어레이를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렌더링 하는 쪽에서 가볼게요. 렌더링 하는 쪽에서 가보면 바인드 예전에는 버텍스 어레이를 이네이블 하고 뭐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로 붙였는데 바로 그냥 그리기 전에 뭘 해주냐면 뭘 해주냐면 여기가 렌더씬이죠. 네, 여기가 렌더씬인데 뭘 하냐면 버텍스 어레이 glVO로 어레이를 그냥 붙여줍니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가 잘 붙였는지 테스트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드로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코드가 단순해집니다. 요 버텍스 어레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실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버텍스 그냥 버퍼를 그냥 주고받는 것에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로 바꾼 거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 렌더씬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매번 이렇게 어트리뷰트 포인터들을 전달해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하고 앞부분에서 V 어레이,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선언해서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됐고 데이터를 넣어주는 건 이렇게 넣어준다. 이니셜라이즈 할 때 먼저 넣어준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로 VAO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쉐이딩 랭귀지가 1.0에서 3.0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프래그먼트 쉐이더입니다.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를 예전에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쓰는 방법에 잘못됐어요.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웹GL에서 웹GL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예를 들면 쉐이딩 코드에서 버그가 나면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부 백슬래시로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줄인 것 같아도 한 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쉐이더 코드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5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어요. 이런 에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에러가 났어요 라고 알려줘요. 이게 지금 쉐이더 코드가 몇 줄 안 될 때는 상관없겠지만 쉐이딩 코드가 굉장히 길 때는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는지 브라우저가 알려주면 디버깅 하기가 쉽겠죠.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변경한 것이 첫 번째가 이 백코트 명령을 써가지고 여러 줄을 동시에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달라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는 버전 3.00의 ES 버전을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선언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디폴트로 이 쉐이더의 플로팅 포인트는 미디엄 프리시전이야 라고 선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로 글로벌로 선언했는데 벡터퍼의 프래그먼트 컬러 원래는 GL 프래그 컬러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진 것이 여기 있었죠. 이렇게 1.0에서는 있었는데 3.0에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아웃으로 정해놓고 프래그 컬러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니셜라이즈한 코드는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이제 버텍스 쉐이더를 볼게요. 버텍스 쉐이더는 예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버텍스 쉐이더에도 똑같이 버전 3.00 ES라고 넣어줘야 되고요. 프리시전은 미디엄 P 플로트 이것도 역시 버텍스 쉐이더에 똑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버텍스 쉐이더에서는 예전에는 베링이라고 하는 걸로 그 뭐 컬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줬지만, 네, 여기 코드에서는 실제로는 뭐 버텍스 쉐이더에서 컬러를 이쪽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전혀 없고, 그냥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단일 색깔로 노란색으로 칠하기 때문에 전달해 주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하여간 이쪽에서 버텍스 쉐이더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뭔가를 전달해 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웃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으로 예전에는 저쪽에서 베링 저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았던 버텍스의 코디네이트가 여기서는 인으로 받습니다. 인으로 받아서 요거를 이제 트랜스폼 매트릭스하고 곱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했죠. 네, 이렇게 사용되면 네, 다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사용하는 컨트롤은 거의 똑같습니다.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네, 지금 오리지널 코드가 있고 W02 코드가 있습니다. W02 코드를 실행하면 네, 코드가 네, GL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네, 정확히 잘 실행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F12를 눌러서 상태를 보시면 에러 같은 게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코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GitHub에 들어가면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간략하게 GLS 1.0하고 3.0의 차이가 나는 함수들 몇 가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SL 3.0에서는 예를 들면 수학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뭐 라디안, 디그리,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사인 하이퍼블릭, 탄젠트 하이퍼블릭 이런 함수들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의 매트릭스 함수들이 여러 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하는 것만 있었다면 지금은 뭐 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인버스 매트릭스 이런 함수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를 팩하고 언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예를 들면 텍스처나 이런 것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펑션은 뭐 똑같습니다. 뭐 랭스나 디스턴스 뭐 이런 거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룩업 하는 함수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텍스처 사이즈, 텍스처 기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처가 종류에 따라서 2D, 큐브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텍스처 명령으로 한꺼번에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스, 그러니까 미분, df(dx), df(dy), 뭐 그 다음에 이런 f(width) 이런 것들을 함수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빨리 뭐 노멀 벡터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변하는 뭐 어떤 값들을 그 미분 값을 계산해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D 텍스처는 항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텍스처 어레이도 항상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텍셀 값을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뎁스 텍스처는 항상 디폴트로 쓸 수 있게 변경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쉐이더에서 최소한 16개의 텍스처를 액세스할 수 있는 텍스처를 16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맵 스트리밍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민맵 레벨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텍스처가 항상 지원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네, GLSL 1.0과 3.0의 변경된 기능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런 변경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